네, 이슈의 플로우 시간입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해석과 견해 때문에 장 마감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출렁였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매출로 볼 때는 급증을 했지만 영업이익으로 볼 때는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핵심 사업인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부터 차량의 가격 인하 정책을 시행해 온 바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마진적인 측면보다도 판매량, 인도량적인 측면에 더 집중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죠. 1분기 19억 달러대로 감소세를 보이던 이 자동차 분야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분기 21억 달러대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년 동기로 볼 때도 46%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이 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모든 사업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매출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볼 때 47%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했지만 마진을 나타내는 영업이익이 문제였습니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11.4%보다도 낮은 9.6%를 기록하면서 2년 만에 다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는데요. 테슬라 차량의 가격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감소한 데다가 전반적인 운영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테슬라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고 있는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볼 때는 74%가량 증가를 했지만 그간 분기별로 계속해서 높은 성장성을 보여왔던 미래 에너지 사업 부분이 처음으로 상승 추세가 꺾인 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을 낸 테슬라,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인공지능 분야의 개발과 또 사이버 트럭 등 대형 프로젝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봐도 될 부분이라는 측면과 반대로 일론 머스크 CEO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암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최근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내놓으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쪽 바로 테슬라죠. 이번 실적 발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테슬라 사상 최고 실적, 시장의 반응은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관련 종목들과 함께 김영일 전문가 이슈플로 만나보시죠. 네, 앞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테슬라가 어제 수치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명확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더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플로우에서는요, 김영일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제목 들어봐서는 사상 최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파고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 플로우 나눠주셨는데요. 첫 번째 플로우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사상 최고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이끄는 2차전지 섹터 관련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적 얘기부터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테슬라의 실적이 어제 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실적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2차전지 전체적인 섹터, 그다음에 자동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드렸을 때 테슬라의 실적이 이번에 이제 잘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제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또 이제 방향이 나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 테슬라의 이 우려감들이 약간은 조금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실적 시장의 예상을 소폭 상회했죠. 그러면서 이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 분기 매출이 249억 달러, 예상치가 244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91센트 정도가 나오면서 이게 또 이제 예상치가 82센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대수는
수는 약 총 46만 6,140대, 생산 대수는 47만 9,700대 정도로 이 인도 대수 자체도 월가의 예상 대비 상당히 좀 전망치를 상회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역시나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9.6%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 5개 분기 중에 가장 저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즉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 최고의 매출이 나온 거죠. 매출이 역대 최고의 매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자체는 지난 5개 분기 중에 가장 저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1분기에도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분기에 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결국에는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차량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주요한 전략이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판매량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그냥 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것뿐만은 아니죠. 지금 현재 뭐 공장 증설이나 혹은 이제 새롭게 이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생산 비용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성은 상당히 조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보게 되면 테슬라는 여전히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의 또 점유율 자체도 보게 되면 살짝 줄어들었거든요. 원래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60%가 넘어갔는데 50%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긍정적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4가지 이슈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이 새롭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이제 인기 있고요. 수익성이 좋은 차종입니다. 워낙에 이제 땅덩이도 넓고 또 이제 길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세단이나 뭐 이러한 차들이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픽업 트럭이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이버 트럭이 항상 이제 언제 나오냐 미뤄지다가 결국에 이제 이 모델 Y 이후에 3년 만에 새롭게 내놓는 신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문제 자체가 일단은 차량의 다양성, 차종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모델 Y가 굉장히 이제 이 스테디셀러인데 워낙에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신차종도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매력도를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은 새로운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는데 테슬라는 안 나오다 보니까 선택지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모델 Y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1만 달러 정도까지는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테슬라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생산량 증대인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하되 차량 생산 대수 더 늘리고 인도 대수를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뭐 텍사스, 그다음에 뭐 상하이, 뭐 베를린 이제 이 4개 조립 공장에서 연간 약 200만 대에서 2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테슬라가 이미 이제 새롭게 멕시코에 새롭게 공장을 세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독일 공장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2배 늘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사이버 트럭도 사이버 트럭이지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 전략과 그다음에 이 차량 인도 대수를 늘리면서 점유율을 확실하게 더 끌고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뭐 슈퍼차저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충전 규격이 또 단일화가 되게 되면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충전 규격이 테슬라에 맞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테슬라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슈퍼차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이 미국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또 보게 되면 역시나 이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IRA 보조금이 또 지금 현재 가격 인하 전략에 어느 정도 또 큰 몫을 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테슬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전략을 밀고 나갈 것 같고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또 이제 사이버 트럭이나 결국에는 이제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마진이 저조하다는 게 가장 먼저 들어오고 확실히 박리담의 전략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몸집도 계속 키우는 그런 전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전략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지금 현재 어떤지 그리고 전망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좋게 반응을 하지 않았죠. 시간으로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매출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익성은 떨어졌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 자체가 또 워낙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의 움직임이 또 이제 국내에 과연 2차 전지 쪽에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세에 비해서 오늘은 살짝 눌리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오전에 낙폭을 키우는데 약간의 큰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지금 오전장이 다 채 지나가기도 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까지도 넘어갔는데 지금 오히려 낙폭을 다 회복을 해버리고 오히려 올라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역시나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힘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주들 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비만 보더라도 수급이 아직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오전 장 내에 또 그대로 주가를 다 끌어올리면서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유지해준다라기보다는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렇게 수급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은 활발한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은 활발한 건데 무언가 주도주 내에서 좀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포스코 그룹주도 상당히 괜찮았었죠.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엔 어제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 그리고 오늘은 무언가 눌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포스코 DX는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네요. 포스코 DX는 조금 더 이제 밀고 나가는 모습.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주 내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언가 꺾이는데 에코프로 은 굉장히 수급이 좋고, 지금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은데 무언가 포스코 DX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뿐만 아니라 새롭게 수급이 들어간 쪽이 있었죠. 양극재 쪽에서도 LNF 쪽에서도 지금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국에는 2차 전지 내에서 계속적으로 순환이 돌고 있다. 주도주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돌았다가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돌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코프로 BM 갔다가 지금 LNF까지 계속적으로 순환이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차 전지 내에서 주도주 쪽에서 굉장히 투심이 활발한데 순환이 조금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과연 이제 이 종목들을 신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에코프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이제 지금 110만 프로까지도 이제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수급 받아주면서 굉장히 좀 잘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엔 또 에코프로 HN이 어제 수급 들어온 거 그대로 받아주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주도주 쪽에서도 뭔가 이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 신고가로 갔었던 종목들 정말 좋기는 한데 새롭게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주도주 내에서도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 에코프로 HN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LNF 같은 종목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또 폐배터리 쪽으로도 오늘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도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주도주 쪽은 무언가 분위기가 약간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 테슬라의 실적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그런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다음 주에 FOMC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까지 있게 된다라고 하면
FOMC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여전히 주도주가 더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순식간에 또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을 슬슬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닐까. 오히려 이제는 무언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왜? 지금 현재 주도주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순환이 돌아주고 있고 지금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주도주 쪽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 실적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분위기를 바꿀 만한 이슈가 또 다가오는 만큼 이제는 슬슬 무언가 주도주 쪽에서도 새롭게 이제 이 매매 패턴을 바꿀 만한 구간이 되지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는 그런 관점입니다.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현재 시장 분위기를 꼭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지금 FOMC까지도 이런 주도주 내에서의 순환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부분까지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전략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테슬라 실적, 사상 최대 실적 매출이 나오기는 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우려했던 수익성 문제가 결국에는 마찬가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장이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 봤더니 여전히 2차 전지는 대장이구나. 그러면서 투심이 여전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섹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분위기를 즐기고 이 계속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환경들을 즐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다음 주에 FOMC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또 주도주 내에서도 순환 나오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 주도주가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가주면 좋겠지만 새롭게 이제 수급들이 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고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FOMC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FOMC 정도까지만 조심해서 한번 진행을 하고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전략을 꾸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주도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심 활발하게 가져가도록 하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의 2차 전지에 대한 사랑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